바이러스라는 거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 변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과 바이러스를 인류가 완벽히 퇴치하지 못할 테고 저희가 약을 개발하면 반대로 그거에 대한 변이된 게 또 나올 테고 여러 가지 약대의 내성을 가지는 그런 균이 다시 출몰을 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계속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나고 잡고 이러면서 계속 같이 공존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바이러스 혹은 새로운 감염병이 주구장창 등장할 것임을 체감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라는 느닷없는 바이러스의 습격에 모두의 생활이 한동안 멈춰섰지만 사람들의 응전도 만만치 않다. 지난 1년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치열했던 코로나 대항 일지를 들여다보자.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출몰하면 아니 그럴랑 말랑 조짐만 보여도 병원에서 가장 바빠지는 것이 바로 감염관리팀이다. 병원에서는 감염관리팀이 새로운 바이러스를 막는 천병이자 방패인 셈이다. 느닷없는 공격에는 제대로 된 방어가 최선일 터.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현재는 코로나는 저희가 관리하는 감염병 중에 하나고요. 그게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해외 유입 감염병이다 보니까 이제 부각되는 것 뿐이고요. 저희 감염 관리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감염 관리를 못 하고 있다고. 정작 더 중요하게 할 부분을 못한 채 코로나에 총력 대응을 해야만 했던 한 해.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어떻게 코로나 감염을 막아냈을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부터 실은 이제 계속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중국 우한 폐렴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부터 직원들과 그런 해외의 감염병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직원들하고 계속 공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공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대응팀을 소집을 해서 우리 병원에 이러이러한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한 정비를 진행을 했고요. 일단은 의료기관 내 감염병 유입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객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출입문 통제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면회 금지라든지 상주 보호자를 1인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같이 했고 간병인 관리라든지 직원 감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노출력이 있는 환자들의 별도 진료할 수 있게끔 선별진료실을 운영을 하고 연락은 호흡기 증상 있는 환자들을 별도로 치료할 수 있는 안심진료소를 운영을 했고요. 국내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확진자 치료 병동도 같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혹시나 발생한다고 그러면 CCTV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관련된 노출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것도 감염관리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업그레이드가 조금씩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입객 스크리닝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문진표로 종이로 작성하는 시스템이었다면은 지금 이제 키오스크로 입력을 하고 전산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고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감염관리팀이 이렇게 신속하게 철저히 대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그래서 신종플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감염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충분한 모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런 순간이 닥쳐왔을 때 또다시 우왕좌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신종플루가 끝난 이후부터는 매년 그 해외 유입 감염병이라든지 지역사회에 굉장히 유행하는 감염병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매년 재난 모의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감염관리 그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도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자를 한 명을 지정을 해놓고 실제 환자가 온 것처럼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종 감염병 환자가 응급실로 왔어요. 응급실로 왔을 때 초기에 어떻게 스크리닝을 하고 그런 환자가 스크리닝 됐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어느 구역에 놓고 어떻게 격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어떻게 배분을 할 거고 그런 환자가 왔을 때 지자체는 어떻게 신고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다 모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의훈련 전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 모의훈련 과정상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에 좀 더 제대로 된 그렇게 모의훈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초예요. 2009년 신종플루 이후로 해마다 진행했던 철저한 모의 훈련은 2015년 메르스를 거쳐 2020년 코로나까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2009년도 신종플루 때는 치료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요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2015년에 메르스가 터졌죠. 아시는 것처럼 2015년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 근처에 있는 병원이 집단 감염의 원인지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 이제 그 병원을 경유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대로 대응 체계를 잘 정비해서 대응을 하면서 2015년 메르스 때 같은 경우도 2차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병원이 안정적으로 상황을 종료할 수가 있었고요.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유행병이었고요. 그래서 메르스가 끝난 이후에도 이런 부서별 세부 지침이라든지 부서별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도 모든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게끔 충분한 보호구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을 논의를 해서 교육과 지침 정비에 더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2020년 코로나가 확진이 됐을 때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다른 병원보다 좀 더 발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무엇보다도 준비가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신종플루 이후 모의 훈련으로 꾸준히 준비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성공적인 방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